자, 오늘은요, 가볍게, 아주 가볍게 보기 좋은 1쿨짜리 애니메이션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딱히 기준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제가 본 것들 중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보기 좋을, 볼 거 없을 때 보기 좋을 그런 킬링타임용의 애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리라이프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13부작짜리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1년 동안 다시 고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거든요. 이 남자 주인공이 27살이에요. 27살인데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한 회사에서도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 네가 1년 동안 고등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등학생 생활을 하면 이 프로젝트에 네가 이걸 참여를 해주면 뭐 생활비도 지원을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조건의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공이 약을 먹고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타임루프물이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 주인공이 어려지는 것 뿐이에요. 얼굴만 동안이 됩니다. 얼굴만 고교생으로 돌아가서 전학생의 설정으로 이제 어떤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1년 동안 고등학생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완전히 또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지금의 이 상태, 지금의 나의 지식과 세월을 같이 안고 고등학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지만 일단은 이 속은 27의 이 남자인 거야. 이 주인공의 그 속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영상, 예고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분위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子供の頃に描いた未来はこんな予定じゃなかったのに気づけばもう27歳しかも無職そんな俺 그러니까 の前 군대 に 때문에 怪 과거로 しい 돌아가기 男が現れた 싫잖아. こんばんは。渡されたのは体が高校生まで若返る薬ご興味持っていただけました？ 이게 오프닝 곡인데 오프닝 곡도 되게 タバコですけど 입에 붙어요. やっぱり私とっつきにくいんでしょうか。もっと普段からニコニコしてりゃいいんじゃねえかな。よろしくね、菱田さん。 이런 분위기의 작품이에요. 작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작화는 나쁘지 않아. 저는 이거 봤거든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설정이 아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난 더 좋았었던 것 같아. 아예 과거로 돌아가는 거면은 말 그대로 지금의 내 모습을 다 잃은 채로 그냥 생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님들 말처럼 군대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현실 시점 그대로 얼굴만 어려져 갖고 딱 그냥 고등학교에 내가 전학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랑 이제 친구가 되는 건데 처음에는 얼마나 가짱했어. 이 10대들이랑 얘기를 한다라는 게 30대를 바라보는 이 어른의 입장에서.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여기에 융화되고 다시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좀 잘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얘기고 이 안에 나름 메시지도 있고 참 괜찮은 작품이에요. 킬링타임용으로는 굉장히 볼만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추천작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재와 환상의 그림가이라는 작품이에요. 얘는 판타지 애니메이션이죠.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림갈이라는 가상의 세계에 와 있었던, 이 세계에 와 있었던 주인공, 그 주인공과 그 일행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이 그림가의 세계 속에서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른 이 세계물이랑 얘랑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었냐고 한다면 보통 이제 이 세계물, 판타지물 하면은 이렇게 뭐랄까 먼치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스펙타클하고 좀 아니면 차라리 먼치킨이 아니더라도 성장이 굉장히 빠르던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데 이 재와 환상의 그림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채에서 시작을 해요. 0이에요, 0. 얘네들의 능력치. 그러니까 제로부터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이게 특징이 될 거고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때문에 전개가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적이에요. 네, 맞아요. 정적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점이 좀 없고, 판타지물 치고는 시원한 그런 뭐 액션이라든지 그런 전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루즈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오히려 이게 취향이 맞으신다면은 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본다면은 좀 괜찮은 작품이거든요. 얘는 특히 좀 그 그림체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수채화 같은 느낌? 풍경이 엄청 수채화 같은 그런 작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볼 때 그림체가 너무 괜찮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전체적인 작품의 그 수채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액션이 화려하다거나, 막 통수물이라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되게 정적인 판타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향이 조금 맞는다면 그러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분위기는 제가 요게 예고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블린 잡는데 100만 년이죠. 고블린 하나 잡는데 목숨 걸고 生きていくってそれなりに大変よ。私とマンツーマン光栄だろ。生きるって簡単じゃない。記憶もお金も特別な力も。 근데 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이 작품이. 아니, 난 잔잔한 것도 많이 봐요. 이거야말로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이야. 이거야말로 제목이 바로 딱 그거거든. 레벨 0부터 레벨 1부터 우리 RPG 게임 할 때 레벨 1부터 하잖아요. 몹 잡는 거 힘들잖아. 하나 잡고 나면 피 다 빠지잖아요. 그거 같이 사활을 걸어야 돼. 그 몹 하나 잡는 거에.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야만 한다 이거지. 자, 다음 세 번째 작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바라카몬입니다. 이거는 추천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작품이에요. 바라카몬은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을 여기 보시는 이 어른 남자가 서예가예요, 서예가. 글 쓰는 서예가인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시골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의 이름은 한다 세이슈라는 이름인데, 한다군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주인공이 시골로 내려와서 살게 돼. 그리고 요 밑에 보이는 꼬마 소녀 있죠. 이 꼬꼬마 친구들이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 이 시골에 잠시 머무르는 이 남자 주인공하고 이제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일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의 줄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충의 줄거리만 봐서는 확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시골에 가가지고서는 시골 사람들이랑 뭐 알콩달콩 하는 그런 얘기들이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도 많고 웃긴 연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오버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아무한테나 추천할 수 있는 좀 쉽고 편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등장하는 저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의 성우들이 어린애들 연기한 게 아니고 실제 어린이들이 직접 더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해요. 바라카몬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이거 애니플러스 거구나. 임재건님 안녕하세요. 담배? 담배가 많이 나오나? 자, 다음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작품은 이것도 일상물입니다. 제가 다크한 작품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절대 나는 다크한 것만 보지 않는다, 이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고 그래서 가지고 온 작품입니다.
자, 네 번째 작품은 논논비오리라는 작품이에요. 얘도 12부작입니다. 논논비오리는요, 자, 바라카몬을 추천작에 넣으면서 생각났던 또 하나의 그 시골 배경 일상물이에요. 치유물이라고도 하죠. 전교생이 5명밖에 되지 않는 그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그런 잔잔한 시골 일상물입니다. 여기에 주인공들은 여기 보시면은 나오는 4명의 여자아이들이고 전교생은 5명인데 여기 1명의 남학생이 있지만 거의 공기 수준으로 잘 안 나와요. 이 4명이 거의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골 풍경, 얘네들이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정말 진짜 깡촌, 완전 시골. 그래서 이 작품을 보다 보면은 시골 풍경의 그런 배경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내가 이 계절의 농촌을 보는 그런 느낌? 그 시골의 분위기를 애니메이션이지만 그걸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가볍게 평소에 다른 거 보다가 혹은 무거운 작품 같은 거 하나 보다가 가볍게 한두 편씩 천천히 감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논논비오리 내가 분위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너무 짧던데 이런 시골 라이프야. 어디 여기에 지금 좀비가 나오고 농약이 나오고 지금. 애기들이지. 그 얘네들이 전교생이 5명이라서 학년이 다 달라요. 같은 학년의 애들이 아니라 다 달라. 학년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달라. 딱 봐도 저 이렇게 양갈래머리 한 친구가 막내겠죠? 자, 5번째 작품 추천해드릴게요. 5번째는 아마기 브릴리언트 파크라는 작품입니다. 자, 얘도 13부작 1콜짜리 애니메이션이고 2014년 10월에 방영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얘는 어떤 작품이냐? 남자 주인공이 다 죽어가는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크한 거 아닙니다. 자, 판타지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재미를 굉장히 극대화시킨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테마파크의 직원들이 실제로 이 테마파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아닌 친구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형탈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인형탈을 쓴 게 아니라 진짜 이 원래의 모습이 저래요.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게 좀 가미가 돼 있어. 그리고 경영을 하고 이 테마파크 살리는 그런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현실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과 판타지의 좀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이제 테마파크다 보니까 캐릭터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서 막 각자의 그 영역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유치한 에피소드도 있어. 이게 그 막 테마파크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막 좀 교훈을 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게 에피소드가 전체적으로는 테마파크 살리기 이건데 중간중간에 옴니버스 형태로 진행되는 에피소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 중에서 그 이제 유치한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간중간에 있는 개그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어서 킬링타임용으로도 저는 꽤나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총 말을 말자. 노래가 이거 오프닝 곡인데 좋아요 노래.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품에 집중을 해 님들아. 작품에 집중을 하란 말이야.
자, 여섯 번째 작품은 남자 고교생의 일상입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 이거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오늘 추천하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벼운 애니예요. 남자 고교생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이 보기가 뭐 남자만 득실득실한 거 왜 보냐 이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 그런 거예요. 굳이 막 멋있는 척하는 그런 남자들 나오는 거 아니고 막 열혈물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느긋하고 열정적일 때라고는 오히려 이성에 관해서만 열정적인 그런 병맛 코미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는 딱히 설명을 할 게 없어요. 가운데 있는 요 세 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상물입니다. 고교생의 일상물. 여러분들이 지극히 겪어봤던 거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한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감이 안 되는 어떤 다른 것들일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볼 게 너무 없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킬링타임용으로 가볍게 볼만한 거 뭐 없을까 하다가 뭐 그렇게 여기저기 좀 기웃대다가 볼만한 전혀 다크하지 않고 재밌는 밝은 일상물입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자, 12부작이고요. 2008년도에 나왔고 19세 관람가입니다. 자, 몇 안 되는 원작 초월 애니라고 소문이 나 있죠. 원작과 세계관만 같은데요. 원작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원작을 안 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요괴 괴물 뭐 이런 것처럼 뭐 요괴인지 괴물인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출현하는 그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처리하는 처리반이 있는데 그 처리반에 소속된 어떤 소녀랑 그리고 그 소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 인물 관계도가 굉장히 이 작품에서는 좀 중요해가지고 인물을 딱히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작품은 짧고 굵게 볼만한 애니 중에서 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미가 잘 되어 있는,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물, 뭐 판타지물, 좀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은 추천을 드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얘도 프로모션 영상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무슨 일상물이야. 憎しみに揺れる魂を目覚めさせたのは誰？それは闇の街をさまよい悲しみに触れる迷い人運命の絆でつながれた二人。宿命の鎖 이게 を 오프닝인데 노래 좋아. 悪霊を打つガレイゼロはご覧の時間で放送中。 저 두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저 두 여자 검은색 교복 입고 있는 애랑 이 하얀색 교복 입고 있는 이게 둘이 주인공들이거든요. 이 둘의 관계, 인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여덟 번째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자, 줄여서 마마마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부작이고요. 15세 관람가 2011년에 방영을 했던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라는 작품이에요. 자, 갑자기 다크한 작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야. 이게 메인, 뭐 다크한 게 메인이라서 내가 뒤에서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장르를 내가 추천하고 싶었기 때문에 넣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작품은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애니를 잘 모르시거나 애니를 그냥 예전에 만화 영화 봤던 걸로 끝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작품이에요. 왜냐? 제목은 마법소녀가 붙어있고 애니를 잘 안 보시는 분들한테는 마법소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체리라든지 마법소녀 리나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은 전혀 다르죠. 요즘 마법소녀 붙으면 굉장히 좀 다크하고 참담한 분위기,
다크하다 못해 참담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마법소녀물 중에서. 그래서 여튼 이 작품은 평범한 학생이었던 어떤 이제 여주인공이 마법소녀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평범하게 마법소녀가 돼가지고 뭐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희망적인 마법소녀물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고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는 줄여서 마마마는 많은 분들한테 통수물, 한마디로 이제 멘붕물, 통수물 뭐 이런 걸로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잔인하기도 하고 그림체를 보시면은 전혀 잔인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다크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이런 귀여운 그림체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적인 측면이나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과감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 더 이상의 얘기는 스포가 될 테니까 네. もしもだよ。魔法でどんな願い事でも叶えてもらえるって言われたらどうする？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私は何度でも繰り返す。同じ時間を何度も巡り、たった一つの出口を探る。あなたを絶望の運命から救い出す道を。だってあなたは私のたった一人の友達。だからお願い。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もういいんだよ。私やっとわかった。 그림체는 저러고 사람이 댕강댕강 だからそのた 썰리니까. めにこの命を使うね。 자, 다음 작품은요. 9번째 작품은 모브 사이코. 야, 모브 사이코는 진짜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그림체 때문에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원펀맨 많이 알고 계시죠? 모브 사이코는 원펀맨 작가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줄거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의 소유자예요. 저 주인공이. 저 가운데 있는 저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능력을 절대 쓰지 않고 숨긴 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자꾸 주변에서 얘를 건드리는 얘기예요. 초능력물이고요. 액션물이면서 성장물이기도 한 그런 작품인데 원펀맨 작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펀맨 작가인데 왜 그림체가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잖아요. 그냥 원래 원펀맨 작가의 그림체는 이쪽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작가긴 하지만 원펀맨의 느낌으로 보시기에는 그림체가 좀 다소 막 그린 것 같은?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도 예고편이 있으니까 예고편 보시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원작 만화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되게 화려하죠? 생각보다 몰입도가 좋아. 스토리도 당연히 좋지만 그만큼 본즈가 연출을 잘 해줘가지고 그거를 좀 극대화시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작의 그림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거기에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랑 효과 이런 것들을 본즈가 잘 넣어가지고 좀 더 완성이 된 그런 작품,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작품은 이거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언덕길의 아폴론이라는 작품인데 주요 소재는 재즈고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막 순정물이라기보다는 청춘물이나 이렇게 성장물에 좀 더 가깝고 그 노다메 칸타빌레 같이 그렇게 이제 음악에 대한 것들
거기에 음악에 대한 열정, 그게 재즈거든요. 그 재즈라는 그 장르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작품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특색 있어서 좋았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애니지만 약간 드라마 같은? 드라마에 가까운 느낌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막 공연하고 연주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연주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 내가 재즈 공연을 듣고 있는 것처럼 되게 리얼리티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해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작품들과는 분위기도 그렇고 성격도 아주 많이 다른 작품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취향에 안 맞으면은 안 봐지는 거지만, 보고 싶어도 안 봐지는 거긴 한데,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이 작품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더킬의 아폴론 같은 경우는 장르적인 취향을 좀 타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작품이에요. 딱 옛날 빈티지, 옛날스럽죠? 짧아요. 제대로 된 프로모션 영상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라서 꼭 한 번은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10개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뭐 1쿨 애니가 이 밖에도 추천할 것들은 너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뭐 탑 10을 가지고 온 거는 아니고, 생각나는 것들, 제가 재밌게 본 것들 중에서 이것저것 뽑아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요즘 너무 자주 나와서 제외시킨 것들도 있어. 예를 들면은 메이드 인 어비스. 재밌게 봤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 언급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일단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뭐 메이드 인 어비스를 비롯해서 최근에 방송에서 추천을 했었던 몇몇 그 1쿨 작품들은 그냥 일단 아예 제외를 시켰어요. 너무 많이 언급을 해서. 그리고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를 추천을 하면서 마법소녀 육성계획은 추천을 안 했어요. 왜 없나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비슷한 느낌이라서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양한 장르를 좀 여러 개를 추천을 하고 10개를 채우다 보니까 그 이제 마법소녀 육성계획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쿨 애니에서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잘 짜여져 있는 작품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작 명작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볼만한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날 때 한 번쯤 골라서 취향에 맞게끔 보시길 바랄게요.